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지체장애, 또 뇌병변 장애를 포함하는 지체장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지체장애에 대한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장애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 중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09년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격, 근육, 신경계통의 어떤 질환이나 또 손상, 그 다음에 기능, 발달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체 이동,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거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장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을 일련의 운동 손상에 기인하는데 지체장애 중에는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가벼운 보행곤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 먹기, 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그런 중증의 장애일 수도 있죠. 즉 우리 아이들 중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지체장애 역류하죠. 이런 아이들도 어떤 아이는 제 지체장애라고 하는데 걷는데 조금 걸음걸이가 약간 다르구나 이런 것만 알 수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누워만 있을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처음에는 지체부자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용되다가 우리가 지체장애라고 하는 장애 범주명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제시했던 지체장애로 판정받은 아동이 아니라 뇌병변 장애로 판정받은 아동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애 유형으로 나눈 반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때요? 네, 그냥 지체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부류로 유형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뇌병변 장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체 위에 보시면 뇌병변하고 가로를 쳐놨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지체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에 포함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뇌병변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봐요.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에 대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 그리고 그러한 상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다고 했어요.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교육적인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법은요, 지체장애라고 하는 것을 골격이나 근육, 신경계 어느 부분에 질병, 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 즉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애하고 연결되죠. 영구적이지 않고 잠깐 아프고 말 거라면 우리가 장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병이죠. 그런데 영구적으로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이런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체장애 종류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그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법이죠. 또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그다음 뇌졸중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들이 뇌병변 장애에 포함이 되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체적 장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뇌성마비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성마비. 네, 뇌성마비라고 하는 말 통해서 우리가 뇌병변을 이해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예를 들어 좀 몸이 좀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상성 뇌손상이니까 외부로부터 뇌에 손상을 입은 케이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뇌졸중, 우리가 보통 중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뇌졸중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장애인으로 등록한다면 뇌병변 장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은요.